지금부터 제5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하여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엘 라이브 함께할 네 분 모시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렇게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듣고 오신 것처럼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구자홍 차장님. 네.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주도했던 법안들 거부권 시한이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오는 21일입니다. 네. 그런데 원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분석 나왔었는데 보류했어요. 이것은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야당과 좀 더 상의를 하고 설득을 해보겠다 이런 해석일까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무회의는 화요일 오전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회의가 원래 예정돼 있던 국무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무회의에 이 처리해야 될 안건의 경우에는 상정시켜서 심의를 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의결을 하는데 지금 야당,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 4개가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법안인데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돼 있어서 총리가 권한 대행을 행사하고 있는데 만약 거부권 행사한다라면 야당인 민주당과 어떻게 보면 의견을 좀 달리한다는 것을 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간의 시간을 가지고 야당과 물밑 협조 또는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 시간을 갖고 좀 더 논의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야당과 이제 국정협의체 논의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야당이 거부권을 가지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니까 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죠. 권한대행 총리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습니다.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사실은 탄핵을 받아야 마땅한데 일단은 보류를 하고 권한대행으로 간 거거든요. 그런 걸 잘 명심하고 처신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강 부대변인님, 네.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일단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좀 남겼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되는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사실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현재 권한대행은 어쨌든 간에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신분이고 나중에 국무회의에서 회의록이 만약에 공개가 된다고 했을 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시에 소극적으로 반대를 했는지 소극적으로 찬성을 했는지 사실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 권한대행으로서의 명분을 잃기 때문에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시국이 너무 어렵고 불안정한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어쨌든 간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어떤 거부권을 행사하거라든지 뭐 임명을 할 때는 국회에 오셔서 국회의장 주재하에 여야 대표와 함께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인 겁니다. 김 전 대변인께서 보실 때는 이게 협의가 가능할까요? 혹은 한 권한대행이 그래도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십니까?
우선 이게 민주당이 지금 상황마다 때때마다 어떠한 법률에 대해서 아전인수격으로 달리 해석하는 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권한대행의 거부권, 제2요구권 행사는 지금 비단 처음 발생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었을 때 고건 총리가 이미 2회에 걸쳐서 제2요구권을 발동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기존 관례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한대행이 이렇게 지금 국무회의 소집일자를 미룬 것은 그래도 민주당과 마지막 협의를 통해서 대화로 풀어보자 하는 것인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지금 이 안건들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일각의 목소리들이 들려요. 이거 만약에 우리가 여당이 됐을 때 우리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부담스러운 법안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제2요구권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행정부가 정말로 부담스럽거나 진행하기에 부담스럽거나 국민들에게 폐가 될 만한 법안들이 오면 대통령이 돌려보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제2요구권을 사용하는 것에는 저는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민들께 부담을 줄 수 있고 행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잘못된 법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2요구권 행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박전 비서관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이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비상시국에 이제 급하게 권한대행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이전에도 보면 선출된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출된 대통령의 권력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다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정치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정치 행위의 모습을 봤을 때 그동안 어떤 그 거부권을 굉장히 많이 이례적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부권 남용이라고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 황교안 그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있는 그대로 답습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합쳐서 지금의 외교, 경제, 안보 이런 위기 상황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상황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 대통령의 어떤 과오를 반복하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이미 국민들께서 이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올라간 것 중에 국회 증언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국회에서 기업인들 부르면 언제든지 와야 된다. 그리고 기업의 기밀 사항까지 언제든지 공개해야 된다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실익을 주겠습니까? 우리나라 산업 발전 어떻게 저해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법안들을 어떻게 통과시킬 수가 있겠는가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민주당도 이게 정쟁적 요소가 강한 이 시국에서까지 정쟁적 요소에 함몰된 이런 법안들을 올려서 안 될 것이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도 관심입니다만 야당에서는 거부권을 견제하고 있으니까요.